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인데요.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 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어렵다고 가장 큰 숙제만 계속 미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 맘사,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의 굵직한 환경 이슈를 알아보고요.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김새롬의 세상 맘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원고 한 10장쯤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글씨로.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안동시는 지난 12월 23일 시민회가 영남홀에서 다수의 안동 시민을 불러 모아 시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사업의 내용과 방향 설명도 했는데요. 네. 당초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정 설명의 취지를 벗어나 집행부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던 중에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면서 시민들에게 의회에 찾아가봐라.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해봐라. 이런 식의 성동과 의회의 고유 권한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의원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진다.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대를 싫어하나 보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아, 비대를 싫어하나 보다. 그 왜 강변 비대 말씀하신 네. 거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탄핵 정국으로 또 불안정한 이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또다시 반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동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이 상황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 의원 김세롬. 오늘은 안동시 예산 삭감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예산 갖고 안동시 의회에서 너무 삭감했느니 많으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네. 그 내용 준비하셨네요. 자, 발목 잡기 예산 삭감이다. 최악의 심사다라는 뭐 기사도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이 예산 삭감 관련해서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이전에 원래 의회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인 해외 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안동시에게 요구를 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 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네. 이게 그 지방 재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방 정부가 재정을 운영할 때 특정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과 지출을 그 회계연도에 한정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거는 지방 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데 안동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2023년도 결산을 통해 확인된 순세계 잉여금만 2,440억입니다. 23년에 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못 쓰고 그냥 네. 넘겨버린 돈이 맞습니다. 2,400억이다. 네. 못 쓴 돈, 안 쓴 돈, 쓰고 남은 돈 모두를 순세계 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순세계 잉여금을 3년간 지표로 보면은 증가율이 15%가 넘어갑니다. 매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2023년도에는 이를 예측하지 못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525억 원만 일단 최소로 선 반영하였고요. 예. 나머지 1회 추경에 792억, 2회 추경에 509억을 세입으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2회 추경 예산은 거의 금년 집행을 못해 또다시 2월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예. 정말 쉽게 설명해 보면은 안동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에서 그 교부세로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같이 안동 같은 경우는 따로 세입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중앙에서 딱 안동시를 보고 있는데 돈을 주니 안동은 매년 2천억 정도씩 돈을 못 쓰고 계속 남기는 거네? 그럼 중앙에서 봤을 때 안동시를 보고 야, 다른 시랑 돈을 다 쓰는데 안동시야, 너희는 돈이 많이 남네? 돈이 많이 남는 건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건데 너희는 한 번이 아니라 매해 이 기한 세금을 주돈이 계속 남는구나. 중앙에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많이 주고 있네. 그러면 이제 돈 남기지 말고 다 쓰도록 조금씩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안동시. 그렇죠. 이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시 2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명시 2월이요? 네. 이것도 어렵네요. 이것도 매년 1,500억에서 사실 2023년부터 2,000억을 훨씬 넘게 지금 넘기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명시 2월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을 내년에 넘기는 겁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은 그냥 이게 꼬리표 없는 돈이고요. 그럼 순세계 잉여금 안에 명시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건가요? 따로 별도예요. 따로 별도로. 또 별도로 넘어가는 게 2023년 기준으로 2,300억이 넘었었고요. 올해도 2,000억이 넘게 지금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매년 명시 2월금 한 2천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 2천억 넘게. 그렇죠. 이게 그냥 못 쓰고 그냥 넘어간다.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넘어간 돈은 다음 해에 또 쓸 수가 네, 있는 명시월 거고. 같은 경우는 또 쓸 수가 있고 한데 이걸 계속 넘기면은 중앙에서 봤을 때 안동시에서 돈을 너네 예산 너무 많구나, 과다하구나라고 그렇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과 명시월금을 많이 남기지 말아라고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명시 2월의 문제는 당해년도에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이거를 기회비용을 아예 날린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이러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거랑 다름없다라는 거는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랑 마찬가지도 안동시도 의회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삭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동시 의회 의원들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잉여금과 이월금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본 것입니다. 예. 그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 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이미 확보한 예산을 그걸 미처 못 쓰고 2천억씩 이렇게 넘긴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 계획, 예산 계획을 어떻게 짜임새게 잘 짰는가가 나오는 거죠. 이 지출, 이 남는 금액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렇게 많이 확보한 돈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미처 다 못 쓴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네. 어쨌든. 예. 자, 지금 김세롬 의원님이 이제 예결위 위원은 아니시고 예, 아닙니다. 상임위가 경제도시위원회 예. 또 문화복지위원회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총 두 네. 개가 있어요 상임위가? 그 더 있지 않아요? 네. 그 중에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 그래요?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온 예산안이 이제 예결위에서 여기서 이제 논의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네, 이런 그렇죠. 구조인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뭐 의회가 집행부와 1년 내 뭐 2,125회나 소통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네. 뭐 안동시에서는 뭐 하고자 하는 굵직한 사업을 반대했다는 말이 시정 설명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안동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회랑 소통 많이 했다. 무려 1년 동안 2,000번 넘게나 소통을 했다. 예, 이런 해명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소통 부작용이라면 정말 우리 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는지 판단해 달란 말을 시민들 앞에서 하셨어요. 집행부 공무원이. 네. 사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삼가해야 되는 발언인데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의 설치 근거로 둔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류 제출 요구권도 두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 제출 요구권을 통해서 뭐 우리 안동시정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경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 의회와 소통은 통상 법성에서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정말로 여러 종류로 뭐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시정 설명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한 것들에서 굵직한 사업들은 2024년도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예산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예. 특히나 5차례에 걸친 공식 간담회장에서도 한 번도 삭감이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친소관계에 따라 스쳐 지나가듯이 장난식으로 아이고 예산 좀 꼭 살려주세요 라고 설명을 한 것을 소통했다고 포함하여 1년에 2125회 소통을 했다고 하심을 자부하는 건 행정을 토대로 움직인 안동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경북의 말을 올케어 센터 조성이라든지 뭐 이마댐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합 한마당 개최 지원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 한 차례도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단 없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게 사실 절차 없이 무턱대고 이거 하겠다라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동네 개모임에서도 미리 안건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회의에서 토론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의 행정 절차가 모두가 한마음 한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간담회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죠. 스쳐 지나가듯이 예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다. 이건 소통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건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에서 사업 공모를 한 사업이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 없던 일로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짧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예. 경북의 말로 올케어 센터 조성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6월 20일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9월 5일에 행안부로부터 선정 결과 알림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앞선 8월 26일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제출해서 사업 선정과 그 사업 선정 결과랑 상관없이 부지 매입부터 고려한 건 아닌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총 90억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특교세가 38억이고 도비가 5억 5천이고 부지 매입에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리고 건립 이후에도 뭐 매년 최소 13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량적 효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안동시 출산율이 0.89명인데 0.96으로 0.07명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업입니다. 예. 사업명은 정말 그럴싸한데
이걸 무조건 승인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북부권 8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왜 안동시만 부지 매입비로 11억 4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가? 안 써도 되는 돈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용상동에 은하수랜드라고요. 예. 영유아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도 같이 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통합하여 운영하면은 직접화에 대한 예산 정리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부지 매입만 하는데 11억 40억을 투자하지 말고 2023년대 출생아가 613명, 작년 출생아는 573명인 안동시에서 이 차라리 출산 장려금을 더 올려주는 걸 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쭉 또 다른 설명도 쭉 준비를 하셨는데 이쯤 보고 이거 말고도 또 읍면동장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발목 잡기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시정 설명에서 설명도 있었는데. 그 읍면동 주민 현안 사업 추진 예산인데요. 전액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찾아보면요. 2012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감사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포괄 사업이 편성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활된 거예요, 이게. 예. 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뭐 초과 지출 금지, 뭐 예산 한정성 원칙 뭐 여러 가지 득이 있는데요.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행안부에서 이미 2012년도에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세롬의 세상맘사 오늘 시정 설명회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얘기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네.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고 회계 연도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듯 집행부의 뭐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는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동시 18명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도 의회의 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이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안동시 측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기회가 된다면 좀 들어보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선 그래요. 정말 안동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건강한 논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일단은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건강한 예. 토론이 있어야지만 안동시가 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아주 충실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6시 25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4년 지난 한 해 환경과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뉴스가 많았는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대구 경북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 서옥림 사무국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옥림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환경 분야는 어땠을지. 자, 환경 분야에서도 아주 굵직한 일들이 많았죠? 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전 지구적 현상 중 하나죠.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네.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유독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폭염이 24일로 다른 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지난 7월 30일에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낙동강에는 한 곳에 용수 조절된 5곳에 홍수 조절댐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들은 저수 영향이 낮아서 실효성이 낮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강수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신규댐 건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는 공청회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윤석열 정부 탄핵 전국에서도 환경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환경 협약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석유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마무리되지 못하고 올해 재논의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 밖에도 다른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환경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운동연합 대구 경북 광역협의회에서 2024년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과 가까운 소식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영풍 석포재련소 빠질 수가 없죠. 2개월 조업정지 판결 기사 이걸 이제 10대 환경 뉴스로 꼽으셨는데 이제 2월에 이제 다음 달이네요 벌써. 2월에 조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폐수 무단 배출로 10일간 조업 정지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동안 조업을 정지하게 됩니다. 적발 6년이 넘어서 시행되는 건데요. 낙동강 최상류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온 석포재련소가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걸까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2019년 4월 환경부는 재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6건 중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를 경상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관할 기관인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를 거쳐서 각각 1개월과 30일로 감경했는데요. 예. 여기에 영풍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해서 또 3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31일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예.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19년부터 이제 있었군요. 이제 환경부가 조업정지를 경상북도에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법정 행정소송까지 가서 3년 넘게 시간을 끌어서 작년 10월 31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는 말씀이시고 최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것도 있나요? 네.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 과정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정지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네. 통합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통합허가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10일, 3차는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네. 특히 재작년 12월이죠. 비소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해서 대표 2명이 구속 수감되었는데요.
여전히 노동자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등의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폐쇄와 이전 요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지난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폐쇄 이전 논의를 하였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제련소 이전 TF를 구성해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장영진 영풍 고문도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이미 한계점을 넘었고 낙동강으로 중금속 오염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위험이 1,300만 명의 식수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장을 이전할 때 행정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후 환경오염 정화와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계, 건강, 이주 대책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네, 지난해 대구 경북 10대 환경 뉴스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겠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흘러 들어온 중금속이 아직도 안동댐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 규모가 추정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물을 직수 관로를 설치해서 대구시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안동 시민도 안동댐 물이 아니라 반면천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금속이 퇴적되어 있는 안동댐 물을 대구로 보낸다고 하니까 대구 시민사회에서도 위험한 식수원이라며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 시민사회에서도 안동댐 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취수원 이전 반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 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좀 이견이 많을 걸로 좀 알고 있고 이게 특별법을 통과해야 된다면서요. 그 특별법 통과도 좀 글쎄요. 뭐 여의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취수원 이전 사업이 사업 예산만 2조 원에 이르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이권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낙동강 중금속 문제를 확대시킬 뿐더러 안동, 대구 직수 관로를 통해서 물을 보내게 되면 하류의 예천, 상주, 군위 등의 하천수 유입량이 감소돼서 생태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란천과 내성천을 통해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는 식수원의 불안감을 취수사업, 토목사업으로 땜질하지 말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 자, 대구 경북 10대 환경 뉴스에는 12년째 녹조라떼, 청산가리 6,000배 녹조독, 사람의 코 속에서도 검출되다. 뭐 이런 뉴스도 뽑혔는데 이거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낙동강은 2012년 8개의 보가 준공되면서 해마다 녹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녹조독이 농작물에서도 수돗물에서도 공기 중에서도 심지어 코를 통해 인체에서도 검출된 것이 나타났는데요. 낙동강 인근에 살아가는 주민과 농민, 어민, 현장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명 중 1명꼴로 코 속에서 유해 남색은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녹조 에어로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 파킨슨병 같은 질환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조용한 살인자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이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볼을 열어서 물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환경 관련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요. 자, 끝으로 2025년 새해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을미년이죠. 을사년. 예. 을사년. 예. 네. 뱀의 정렬과 지혜로 환경 정책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치지 말고 후손과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특정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폐기물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앞마당의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나 댐, 케이블카, 골프장 같은 시설들은 동식물만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과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의 서옥립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2025년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쭉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우선 먼저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의미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을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고요. 푸른색을 상징합니다. 네. 산은 뭐 아시다시피 뱀 상징을 하는데 2025년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죠. 네. 뱀은 동양에서 강한 직관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고요. 서양 신화에서는 뱀은 논리의 신, 치유의 신으로도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2025년 우리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나무의 기운과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담겨있는 을사년인 만큼 성장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을사년의 역사 속에 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 특히 과거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어요. 그렇죠. 그게 을사늑약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을신연스럽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제 2025년 현재까지는 을신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시간 지나고 네, 이거 다 지나고 나서 네,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몰랐네요. 을신연스럽다는 말이 예. 을사늑약 이후에 예. 이제 만들어진 말이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어제였죠. 그 전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과 올해 이제 뱀의 해를 맞아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늘 설명하신 내용도 좀 있었고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우리 왜 돼지 꿈을 꾸면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뱀 꿈도 그에 못지않게 좋대요. 아주 굴을 가져오는 아주 좋은 꿈이라는 뱀 거. 꿈 꾸십시오. 예. 자, 이제 2025년 바뀌는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2025년 최저시급부터 살펴보죠. 네.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저장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2025년에 최저시급, 그러니까 작년 2024년은 1,860원이에요. 네. 1,860원보다 170원 올랐어요. 예. 그래서 1030원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노동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 다 적용됩니다. 네. 1030원이면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예. 예, 209만 6,27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에서 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로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하고요. 예. 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 관련돼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열흘에서 지금 20일로 확대된다라고 하고요. 예.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4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많은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인터넷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 딱 이렇게 치신다든지 예,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변화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저시급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변화된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병장 뭐 200만 원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바뀔 것 같고 상속세도 개편된다고요. 우리 아들들 병장 급여 봉급이 1인당 월 20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 기존 165만 원 대비 24% 올랐거든요. 예. 이게 병장 기준 급여 월 급여가 150만 원에 저녁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가 적금한 만큼 정부가 적립해 주는 지원금 이게 이제 내일 준비 지원금인데 55만 원 합쳐져서 205만 원이 된 거예요. 아, 원래 급여만 보면은 150만 원. 여기다 이제 지원금이 55만 원. 그래서 205만 원이다. 맞습니다. 예. 아저씨들은 200만 원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옛날 아저씨들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때는 병장 월급 13,000원 뭐 이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되었어요. 최고 세율이 30억 원 초과 시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예. 상속세로 30억 원 이상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구급 공무원 시험이 국어, 영어 과목 출제 방식을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도 전국 대학생의 75% 수준, 그러니까 15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뭐 구급 공무원 시험, 그 암기 이런 게 중요해요. 국어, 영어, 뭐 영어 단어 많이 한다고 글쎄 실무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자, 예금자보 한도도 우리가 뭐 5천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원을 오른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실손보험 청구도 바뀌는데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7만 개 의원과 2만 5천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한다든지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법인 계좌도 오픈뱅킹이 적용되면서 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전체 다 통합 조회가 가능해졌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예, 이번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중도 상환 수수료에 이 중도에 돈을 다시 돌려주려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비용, 대출 관련 모집비용, 이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들이 다 부과가 됐었거든요. 이게 없어집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예요. 은행들 너무 배가 좀 많이 불러요. 맞아요. 사실. 은행 앞에 가서는 얘기 못하지만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업무도 시작됩니다. 지금 요즘 비트코인 관련돼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이 디지털 자산보호재단은 무슨 일을 하는 데냐면은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회사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거 무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또 차고 송금,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또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서 수취인, 잘못 돈 받은 사람,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큰 우리 청소년들 인스타그램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이것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그 인스타그램 회사가 메타예요. 메타가 이미 작년 11월에 10대 전용 계정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인스타그램의 10대 전용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부모 감독 툴을 통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자녀의
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 국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으로 이 10대 계정을 출시했습니다. 네. 늦게 하는 거예요. 예. 발달 정도를 고려해서 14, 15세 그리고 15, 16세 나눠서 적용된 상품이 나오는데 14, 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서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15, 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지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메시지 내용까지 알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DM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딸한테 미안해지네. 자, 인스타그램의 이런 변화가 SNS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향후 인스타그램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겠네요, 정말. 예. 네. 자, 올해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누적해서 졸업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 이게 뭐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원하는 과목 듣고 뭐 이렇게 시간 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원래 말이 많았다가 원래대로 2025년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 사실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 직업이 사라진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데 거기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를 학교나 선생님들이 막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이 적성에 맞도록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래서 뭐 진로나 적성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뭐 시행착오 거치면서 바뀌어가면서 좀 더 발달하는 거겠죠. 부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육 부문 지적해 주셨는데 또 올해부터는 그 AI 디지털 교과서인가요? 이것도 뭐 도입된다고 하는데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AI 교과서 관련돼서는. 자, 바뀌는 생활 부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바뀌는 게 많다고요? 예, 이미 작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예. 혹시 차에 소화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에 적용이 되는데 또 나중에 자동차 정기 검사할 때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합니다. 미리미리 비치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인증받은 소화기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현행 50%에서 올해 4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들어서 2027년에는 20%로 된대요. 그래요? 이유는 이게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올 4월부터는 서울시부터 4등급 차량의 4대문 안 진입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터넷 찾으셔서 이 뭐랄까 4대 문화 진입 제한 뭐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찾아보셔서 내 차가 만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장치를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감면 혜택도 개소세 감면 혜택도 183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고요. 경차 같은 경우는 최대 취등록세 면제 금액이 75만 원에서 40만 원 낮아지는데 사실상 이게 1,000만 원 이하 경차 구매해야 면제가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경차가 뭐 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짜리 차가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부담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차도 뭐 이것저것 옵션 다 달면 2천만 원 뭐 가까이 된다고. 그럼요.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생활 부문 변화는 일반 소비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거라고요. 예, 이거 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셔야 되는데 예.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광고하는 식품이나 여기에 예. 인체 적용 실험 실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술 깨는 이런 표현 못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술이 깨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죠.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 술 깨는 말고 다른 표현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그 여기에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예. 또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맞춰서 소분 잘게 나눈다라는 거죠.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아야 좋은 거죠. 그렇죠. 또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나타내게. 이게 뭐냐면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이거든요. 요거 용량 또 언제 3개월 동안 포장재 다 이 변경 사실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 예. 또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아, 예. 이것도 그 10년 만에 예. 폐지된다라고 합니다. 아, 폐지가 돼요? 보조금 예, 이거. 폐지돼요. 예. 공시지원금과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상금 사라집니다. 예. 또 선택약정을 보는 25% 월 요금 할인 혜택은 일단 그대로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아, 단통법이 없어지니까. 단통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 보조금 뭐 50만 원까지만 뭐 30만 원까지만 이게 이제 없어진다. 네, 없어지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자, 병장 월급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그 병역 제도도 뭐 많이 바뀐다고요. 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20세 병역 판정 검사 후 입영 판정 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통 군대 가려면 19살 때 병역 판정 검사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학 들어간다는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신청해서 군대 갈 때 다시 한 번 더 받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받고. 예. 그거 안 하고 20살의 병역 판정 검사 후에 입영 판정 따로 안 하고 예, 바로 원하는 입영월에 입영하게 되는 것이죠. 아, 2번 받던 걸 이제 한 번만 받는다. 맞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또 병역 기피나 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동안 수용사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에 편입돼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병역 기피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 또 올해부터는 여군 예비역 좀 희망하는 사람만 비상근 예비군에 선발되는데 그거 아니고 다 들어간다라고 하고 확대 지정된다고 하고요. 예. 이 병역 관련된 변화가 있으니까 병무청 누리집에 달라진 제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자, 이제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과거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죠. 예, 2025년 정말 을사년 새로 성장하시고 대한민국도 성장해서 우리 모두 시민들 다 성장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바뀌는 제도와 정책 알아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